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고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최소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 정확한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일본 잘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서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5명은 숨졌고 잘 여객기 승객들은 모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긍정적인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신년 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USA 투데이 여론조사 결과 라틴계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34%를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한 가운데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새해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기존 43대에서 19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새해 첫날 LA 다운타운에서 열렸던 신년 파티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등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살 된 소년이 아버지 차에 있던 총기를 훔쳐 발사해 동갑내기 소년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건에 쓰인 총은 몇 년 전 도난 신고된 총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법원 운영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한계도 명백해 재판 과정에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연방 대법원장이 지적했습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당첨금이 무려 8억 4,220만 달러였던 파워볼 티켓이 미시간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5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치고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68주 동안 1위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1위에 머무른 솔로 가수가 됐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가 연말연시 각국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미국 ABC 방송의 신년 특집에 출연한 최초의 한국 걸그룹이 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121대 104로 승리했습니다. 3연승과 함께 최근 10경기 7승 3패 서부조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잔류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국내팀 한화 복귀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 언론들의 관심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김영환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번창해 부자 되시고 지난 한 해 어려웠던 분들은 올 한 해는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좋은 일만 많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동포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총영사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한인 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LA 한인회는 올해 예정된 재외국민 선거와 미국 예비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ACP 인터넷 요금 할인, 케어프레시 신청, LADWP 요금 할인 등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는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LA 한인상공회에서 회장 김봉현입니다.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민족의 저력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한인 상공인들의 건의신장에 기여하고 교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대솔 모닝뉴스 2부 오늘 첫 소식은 한국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인데요. 부산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 2시간가량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대병원에 있는 YTN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2시간가량 받았고 아직 면회는 안 되지만 의식은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현재 이 대표 수술이 끝났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구체적인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의료진이 이 대표의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알렸지만 입장을 바꿔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이곳에서 2차례 브리핑을 열고 보호자와 의료진을 통해 파악한 이 대표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왼쪽 목 부분을 지나는 경정맥 부위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유튜버를 비롯한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도 배치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에 있는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60대 남성 김모 씨가 갑자기 다가와 흉기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분을 공격했고 이 대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습격 당시엔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차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즉시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목에 1.5cm 길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헬기로 서울 노들섬까지 이송된 뒤 구급 차량으로 갈아타고 오후 3시 20분쯤에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은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또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빠르면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6살 김모 씨. 부산경찰청에 압송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남에 거주하는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는 68명 규모로 수사본부가 꾸려진 이곳 부산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특히 지난달 13일 이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인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이 대표 주변에 머물렀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에 오셨던데 범행 계획하셨나요? 경찰은 현재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이르면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이재명 대표 피습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사태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방문 도중 흉기에 습격당했다며 용의자 인적 사항 및 범행 도구 구입 방법 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대표는 2시간의 수술 끝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며 이 대표는 노동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야당 지도자로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신문은 한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드문 일이며 역대 사건들은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면서 2006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당시 대표 피습 및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번 사태를 상세히 다루면서 2027년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 대표에 대한 한국인들의 견해는 양분된 상황이라며 그의 진보층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한다고 지지하지만 보수층에서는 그를 부패한 포퓰리스트로 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들어 한국의 정치는 갈수록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대립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해서 습격당하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며 이 대표가 혈관 재건수를 받았으며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과거에도 고위급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폭력 사태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면서 2022년 대선 유세에서 민주당 송영길 당시 대표가 한 유튜버에게 망치 공격을 받은 일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및 리퍼트 전 대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NBC 방송도 한국 경찰 등을 인용해 이 대표가 피습당했지만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도하고 현재 의식이 있고 출혈이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ABC 방송은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직후 기자들과 문답 도중 습격받았다며 2022년 대선에서 그를 꺾은 윤 대통령은 우려를 표했고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예정된 새해 정치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될 폭력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 안전을 염려하며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치료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전시당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년 인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대구 신년 교례회 일정을 취소하고 소속 의원들에게는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도 충격과 공포를 억누를 수 없다며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공당 대표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이 대표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정치 진영을 떠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의 정치권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던 여야 2+2 회동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한국 소식은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월 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2024년 새해 일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보다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지만 어제보다는 그래도 2도가량 높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는데 이번엔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5, 6도가량 더 떨어져서 60도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구름 거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낮 기온은 여전히 60도 내외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6도, 49도, 해안 지역은 63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 낮 최고 기온은 4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0지구 연방 하원의원 양킴입니다. 벌써 어느덧 2023년이 지나가며 용의 해인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과 용기의 상징인 용처럼 지난해의 역경을 성장과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힘과 소망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한인 여러분들의 지대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며 우리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가주 제45지구 연방하원의원 미셸 박스들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푸른 용의 활력과 긍정의 기운을 받아 한인사회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경제적인 풍요로움 등 호재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에도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연방의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인동포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오늘 1월 2일입니다. 2024년 새해 들어서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되는 주 법들이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5 50센트에서 $16로 인상되었습니다. 4월부터 전국의 60개 매장을 보유한 패스트푸드 가주 프랜차이즈의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인상됩니다. 6월부터 가주보건의료 종사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3로 인상되며 앞으로 2년 동안 최저시급이 시간당 $25가 될 때까지 매해 $1씩 인상됩니다. 새해부터 가주 유급병가가 최소 3일에서 5일로 늘어났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를 최소 5일 혹은 40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일을 모두 다음 해 2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가주보다 더 많은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시나 카운티 정부가 있는데 LA시의 경우 6일에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식업 종사자들은 푸드 핸들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부담을 고용주가 합니다. 7월부터 아파트의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가 최대 한 달 렌트비로 제한됩니다. 주거용 렌트 유닛이 2채 이하 전체 총 4가구가 넘지 않는 소규모 랜드로드는
최대 2달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8처럼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임차인 신청을 할 때 세입자의 크레딧 조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가 세입자한테 지불하는 혜택 기록, 은행 잔고 기록, 지급 명세서 등으로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새해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산호세,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시의 과속 발생 지역과 학교 주변에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과속하는 운전자들에게 벌금 티켓을 자동으로 발부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은 교통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신호등 등에서 자전거 전용 신호등의 지시대로 따라야 합니다. 전기 스쿠터, 전동 스케이트보드,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 정의돼 모두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1세 미만의 총기 은닉 휴대를 제한하고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또한 새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술을 살 때 보다 비싼 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음료용기 재활용 프로그램이 와인병을 비롯해 술병, 대형 플라스틱 주스 용기를 포함하도록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주류와 음료를 구입할 때 재활용 보증금 및 CRB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CRB가 용기의 각 품목에 따라 5센트, 10센트, 25센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24온스 미만 용기는 CRB가 5센트이며 24온스 이상 용기는 CRB가 10센트, 그리고 와인, 증류수 등이든 박스와 파우치 등 용기의 CRB는 25센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서울 보도국은 새해를 맞아 2024년 한 해 경제를 진단해보는 경제 전망 시리즈를 영조 경제학 박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 3차례 걸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해 미국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타운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2024년 새해 경제는 다소 둔화된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2023년보다는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에는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노동시장도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업률은 4.3%로 예상됩니다. 판브리지 인베스먼트 그룹 대표인 영조 경제학 박사입니다. 따라서 2024년 미국 경제는 2010년 초 중반과 유사한 경기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며 실업률은 10% 수준에서 4% 수준으로 낮아졌고 경제 성장률은 2% 수준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새해 경제의 가장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가계의 저축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비한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투자 부문은 침체 국면이 예상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을 수 있습니다. 올 중반쯤에는 이자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만으로 연초부터 이자율 하락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될 경우에만 금리 하락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가주와 타운의 경제는 전국의 경제보다 상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주는 세계적인 기술 허브로서 IT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미국 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인타운은 다양한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국의 경제 흐름과는 무관하게 긍정적으로 점쳐집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인근 해상에서 새해 아침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약한 진동이 LA 일대 전역에서 감지돼서 한때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27분 LA 카운티 서남부 란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남쪽으로 19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에 따른 피해나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흔들림은 LA 카운티 전역과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약하게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LA 일대에서는 규모 4.0에서 5.0의 지진이 연평균 5차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규모 4를 넘는 지진은 드물지 않지만 불과 몇 시간 전에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대형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지며 피해가 큰 가운데 LA 인근에서도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평소보다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전문가는 이번 LA 해안의 지진과 일본 지진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겨울 날씨 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요새 날씨 어떠십니까? 좀 춥죠? 저만 그런가요? 자꾸 춥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뭐 좀 먹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겨울 날씨 주의보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중에서도 샌게브리엘 산악 지역과 14번 후리에 만나는 부근에 내일 새벽 3시까지 겨울 날씨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겨울 날씨 주의보는 겨울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통상 눈이나 진눈깨비, 얼어붙은 비 등의 현상이 겨울 날씨 주의보가 발령되는 일상적인 조건입니다. 운전을 조심해야 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예방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겨울 날씨 주의보가 내려진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6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전망이고 산악 고지대에는 최고 8인치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시속 최대 50마일 정도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 날씨 주의보가 내려진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을 하는 게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국립기상청은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코로나와 독감 모두에 감염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는 오늘 아침 캘리포니아 병원들에 보다 많은 코로나 독감 환자들로 붐비는 가운데 이 두 바이러스를 동시에 감염된 환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급박했던 기간만큼 혼잡하지는 않지만 점차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카이자 퍼머넌트의 한 전염병 전문가는 이런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 이상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분명히 코로나와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RSV가 발생하는 것 또한 쉽게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와 RSV가 함께한 독감 또는 RSV가 혼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노바이러스와 같은 일반적인 감기가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두 가지 바이러스를 모두 앓는 사람은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젊은 성인, 중년 성인들에게서도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남가주 등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내 의료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수준이 중간 단계로 공식 상향 조정됐다며 의료시설에서 의료인, 직원, 방문자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화 정책이 시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험 수준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135회 로즈 퍼레이드가 수십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 채 수백만 명을 TV 앞으로 끌어모았고 화려하게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1월 1일 파사데나 콜로라도 블루버드의 약 5.5마일 구간 양쪽 거리를 관중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꽃차와 마칭밴드, 승마부대 등이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로즈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인 꽃차는 어제 45대가 동원됐고 올해 최고의 꽃차에게 주는 상은 샌디에고 동물원이 차지했습니다. 로즈 퍼레이드에 나섰던 꽃차들은 이스트 시에라 마드레와 이스트 워싱턴에 위치한 곳에서 이틀 동안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그룹 뉴진스가 연말연시 이 대표하는 ABC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K-팝 걸그룹으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KBS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TV쇼에 뉴진스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시간 12월 3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론 1월 1일 오전부터 방송된 ABC 방송의 New Year's Rocking Eve라는 특집 프로인데요. 이는 매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새해맞이 TV쇼로 올해는 포스트 말론과 카디비 등 쟁쟁한 팝스타들과 함께 K-팝 가수 중엔 뉴진스가 유일하게 무대를 꾸몄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해당 쇼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K-팝 걸그룹으론 뉴진스가 최초입니다. 아울러 뉴진스는 일본 공영방송 NHK가 주최한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일본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제65회 빛난다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특별상과 우수작품상 2관왕에 오르는 등 2024년 활발한 해외 활동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연의 김진현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당첨금이 무려 8억 4,220만 달러에 달했던 복권 대박이 터졌습니다. 미시간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잭팟 복권 한 장이 어제 새해맞이 추첨에서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파워볼 역사상 5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미국 복권 역사에서는 10번째로 많은 액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당첨된 복권 최고액은 재작년 11월에 터졌던 20억 4천만 달러입니다. 파워볼은 1992년 복권이 시작된 이래 새해 첫날 파워볼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고 당첨자는 4억 2,520만 달러를 일시불로 수령하는 현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파워볼 측은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착륙하던 일본 여객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강진 발생 지역에 구호 물품을 운반하려던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건데요. 여객기 승객과 승무원 등 300여 명은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 승무원 5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입니다. 일본 항공 여객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합니다.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 폭발하는 듯 한 차례 불이 번쩍입니다. 곧바로 여객기 뒤쪽에서 불길과 연기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여객기는 왼쪽 날개 부근에 불이 붙은 채로 활주로에 멈춰 섰습니다. 순식간에 동체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고 창문을 통해서도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379명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비행기 안팎의 불길과 연기가 고스란히 확인됩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의 신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한 사고 여객기는 착륙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강진이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지역에 구조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가운데 5명은 숨졌고 기장은 중상을 입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동익입니다. 한편 일본 이시카와현을 강타한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4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도 이어진 가운데 주민 5만 7천여 명이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현재 대피한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모습입니다. 강진으로 인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한 건물들의 잔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펼쳐져 있고 7층짜리로 보이는 빌딩은 그대로 쓰러진 채 도로를 덮쳤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주택가의 모습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주택들은 지붕만 보인 채 완전히 내려앉았고 구조에 나선 사람들은 잔해 사이를 돌아다니며 혹시나 깔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와지마시의 경우 강진 직후 발생한 화재로 건물 200동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해안가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진 이후 여진은 계속 이어졌고 주민 3만 2천여 명은 피난소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추가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이시카와 현에서는 3만 2,9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일상 속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조와 지원을 위해 자위대와 경찰, 소방 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노토반도의 경우 뱃길을 통한 물자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 규모 7.6 강진에 대해 미국은 일본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와 질은 지진 피해를 본 일본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 행정부는 일본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국민을 하나로 묶는 깊은 우정의 연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일본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올해 새해부터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국가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 된 것은 10년 만입니다.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은 총 1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은 상임으로 고정이고 나머지 10개 나라는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맡는데 투표로 선출됩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고 임기는 2024년 1월 1일 0시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6월부터는 의장국도 맡을 예정인데 사이버 안보 등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수단이 되고 또 우리 외교가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고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은 다뤄지지 않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회의 소집권을 갖게 되고 한반도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같이 아우러지는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비확산 문제, 핵 문제 같은 것을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보리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안보기구지만 최근 무용론도 제기되는 만큼 이를 극복할 방안은 고민해야 합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이딴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탓에 2017년 이후 단 한 건의 추가 제재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Deeply concerning to see the authority of this august body repeatedly eroded and ridiculed by the DPRK. 정부는 이번 임기에 한미, 일이 모두 이사국으로 있는 만큼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1월 1일 NBA 경기가 있었죠. 로즈볼 경기도 있고 대학 풋볼 경기가 있었는데 대학 풋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즈볼 경기에서는 미시건 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슈거볼에서는 워싱턴 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챔피언 결정전은 미시건 대학과 워싱턴 대학의 맞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어제 시애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NBA 경기 어제 몇 경기 새해 첫날 경기가 있었는데 LA 클리퍼스가 첫날 홈 경기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121대 104로 승리를 거두고 최근 3연승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10승 7패 나쁘지 않죠? 그리고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카와이 레너드가 4경기 만에 또 어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LA 클리퍼스는 서부조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두하고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이대로 계속 가면 선두권을 위협하는 그런 성적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활동 무대가 올해도 메이저리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팀 한화 복귀 전망도 나왔는데 미국 현지 언론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YTN입니다.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12월 중순쯤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류현진의 거취가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다만 방향은 미국 잔류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아직 특정 팀과의 협상 소식은 전해진 게 없지만 복수의 팀에서 류현진 영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타니와 야마모토의 LA 다저스 계약 이후 대기 중이던 선발급 투수들이 줄줄이 후속 계약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류현진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캔자스시티에 이어 김하성의 샌디에이고, 야마모토를 다저스에 빼앗긴 뉴욕 매체에서도 영입을 검토할 수 있는 후보라는 보도가 나오더니 이번엔 볼티모어 지역 언론이 군부를 뗐습니다. 볼티모어 베이스볼은 선발 투수를 찾고 있는 볼티모어 구단에 적합한 선수 중 왼손 투수로 류현진을 거론했습니다. 류현진은 팔꿈치 수술 뒤 지난해 8월 메이저리그 무대에 복귀해 11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3.46으로 부활 드라마를 썼습니다. 비록 직구 스피드는 예전만 못했지만 정교한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여전히 빅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자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에이전트 보라스가 지난 11월 단장회의에서 류현진이 2024년에도 메이저리그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 말한 것도 빅리그 잔류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몸값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연봉 $1,000만, 약 13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 스프링 캠프에 앞서 매년 제주도나 강진 등에서 한화 선후배들과 1월 훈련을 소화해온 류현진은 올해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몸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올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잉글랜드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를 리버풀, 토트넘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명문팀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 축구 소식 YTN이 정리합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두 팀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황희찬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0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6위에 올라있고 소속팀 울버햄튼은 지난달 황희찬과 연장 계약을 공식 발표하는 등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민재는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투표에서 137점을 받아 생애 첫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최근 4년 연속을 포함해 모두 7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은 113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84점을 얻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스포츠 팬들을 설레게 하는 굵직굵직한 대형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축구 아시안컵과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서울에서는 메이저리그 개막전도 펼쳐집니다. YTN입니다. 달력 첫 장부터 축구 팬들을 흥분시키는 아시안컵이 막을 올립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초호화 라인업을 자랑하는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16강에 좋은 기억이 있는 카타르 도하에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The goal for the Asian Cup is clear. We want to go there and win the Asian Cup. Win it and not say, oh, maybe Final Four or maybe, not maybe. 아시안컵이 끝나자마자 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수영 황금 세대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아시아 최강을 확인한 자유형 200m 황선우와 400m 김우민이 세계 정상에 도전하고 두 선수가 힘을 합치는 자유형 800m 계영에서도 세계 무대 첫 메달을 노립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동메달과 동메달의 이제 마지막 한 개인 금메달에 아직 따내지 못하여서 조금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년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그 메달을 따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탁구 세계선수권에서는 대표팀의 에이스로 거듭난 삐약이, 신유빈이 전지희와 함께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노립니다.
메이저리그 스타들은 3월 말 고척돔으로 국내 팬들을 찾아옵니다.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의 개막 시리즈가 열리는데 김하성과 오타니의 설레는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올해는 올림픽의 해, 여름에는 세계인의 시선이 개취지인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쏠릴 전망입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강 자리를 지킨 한국 양궁과 펜싱은 이번에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번 아시안게임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밖에 스마일 점퍼 우상혁은 올림픽이 끝난 뒤 9월 벨기에에서 열리는 높이뛰기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세대 교체에 성공한 한국 야구는 11월 프리미어 12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최강팀들과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024년 1월 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